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15년 만에 머리색을 바꿨습니다. 검은색으로 염색을 했는데요. 대학 시절 내내 저는 검은색 머리였습니다. 거울을 자세히 안 보면 말이죠. 제가 꼭 대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학생 때로 돌아간 듯한 뉴스를 오늘 또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2003년에 미국과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학교에서 들었는데요. 오늘 이란과 미국이 무력 충돌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민 보호 방안을 검토했고 청와대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염색약 하나로 머리색을 바꾸는 것처럼 일촉즉발 전쟁의 분위기를 한 번에 간단하게 평화의 기운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화를 빕니다. 2020년 1월 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란이 미군 이라크 기지에 미사일을 쏘고 지구촌에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상황이지만 또 한 곳, 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0이 진행 중입니다.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기술들이 많이 등장해서요. 현지에 가 있는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도 이 CES 현장에 계셔서 저희가 현재 연결했는데 올해 또 가셨네요. 네네네네. 네네. 왜 매년 가시는 거예요? 있습니다. 네. 이제 CES가 갖는 성격이 어떤 세계의 융합기술, 한해 융합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학교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자문이나 사회이사 맡고 있는 일들도 있어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언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학교에서 이제 저희 학생들을 지도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술 흐름을 보러 매년 오고 있습니다. 융합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이 발로 뛰는 교수님이 직접 지금 현재 계십니다. 네.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현장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작년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업체들과 관람객들이 정말 많고요. 더 많아졌습니까? 네. 네네. 올 한해 우리나라 산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런 면이 하나 있고, 이제 또 하나는, 디스플레이 경쟁에, 삼성, LG의 경쟁들. 정말 재밌거든요. 디스플레이 경쟁. 그런 부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이제 자동차 모빌리티, 자동차 분야가 작년엔 전시가 좀 약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정말 재밌습니다.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막 나와서 플라잉카도 자동차 나오고요. 쪽에,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올해는 오히려 스마트폰 관련된 게 없고 이 자동차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소개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재밌는 사례가 좀 있는데요. CES가 이제 전 같으면 가전 쪽이 중심이 될 텐데 이제는 전체 융합 산업을 쭉 보다 보니까 자동차 쪽, 특히 이제 그것도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전체 모빌리티 산업, 사람의 이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여기도 재밌는 부분 뭐가 있냐면 차에 이제 전기차 플랫폼에 자율주행 들어가면서 밑에 부분에 이제 플랫폼이 올라가면 위에 부분은 작년에 이제 현대가 얘기한 부분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 위에다가 거실을 그대로 옮겼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그 차량 쪽도 이제 가전하고도 또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융합 기술 아니겠습니까? 가전과 맞습니다, 자동차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네. 기술로도 또 삶의 양식으로도 지금 융합된 모습들을 그렇죠.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반가웠던 건 이번 CES에 국내 창업 기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했다는 소식이에요. 네네네. 우리는 보통 삼성, LG 대기업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지금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도 정말로 많이 왔고요. 네, 어제부터 이제 스타트업 분들 조금 뵀었는데
그 스타트업들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세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외국에서 전시하는 데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고요. 외국 사람들을 만나도 재미있게 소개하고 또 친구가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품들을 또 홍보하고 알리고 또 점차적으로 그런 어떤 우리나라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예, CS 개막전에 열리는 행사가 뭐가 있냐면 CS 언베일드라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뭐 이제 삼성 C랩 출신의 뭐 룰루랩이라든가 프링커라든가 뭐 아이콘.ai라든가 뭐 여러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 행사에서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좀 관심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뭐 혁신상을 받은 업체가 뭐 스마트 벨타나 웰타라는 업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 뭐 비트 센싱이라고 하는 이제 스타트업도 있고요. 그리고 뭐 라이다 센서하는 업체 SOS 랩이나 뭐 카네비컴이나 뭐 레이더하는 업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뭐 상당히 자동차 쪽하고 그다음에 웨어러블 쪽 그리고 이제 IoT 쪽 스마트홈 요 분야에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네.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입니다. CES 2020.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 현지에 계신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에게 뜨끈뜨끈한 소식 전해 듣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교수님, 남의 집 자식 네? 잘하는 거 별로 안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새끼 해외 그렇죠. 나가서 얼마나 잘하고 있나 요거 좀 챙겨볼게요. 자, 삼성전자로 가보죠. 삼성전자가 참가업체 네. 중에서 가장 넓은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항상 이제 상당히 넓은 장을 차지하고 이제 전시를 하고 있죠. 네. 뭐가 눈에 제일 띄던가요? 삼성전자 전시장에 가시면 엄청나게 큰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크기인데요. 네. 292인치짜리 전시물을 하나 내놨습니다. 와, 네, 상상도 안 덩어리거든요. 가는데요. 네. 네네, 기사에서 봤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이제 더월이 나왔는데, 2년 전에는 이제 146인치였습니다. 그때도 엄청 컸다고 그랬거든요. 세상에. 네, 근데 그게 지금 192인치가 됐고요. 네. 지금은 이제 292인치가 된 거죠. 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거? 말 그대로 이제 벽이 디스플레이가 되는 개념인 거죠. 네. 벽에다가 디스플레이 다 붙여놓고서 네. 우리가 원할 때는 TV가 벽을 다 TV로 조그만한 TV를 틀 수도 있고요. 네. 나머지는 다 꺼버리고. 그리고 뭐 그림도 아니면 보고. 이제 거기에다가 벽을 나눠서 여러 개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축구 경기가 있으면 또 벽으로 그걸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8K TV를 CES에서 공개한다고 하던데, 눈에 띌 만한 기술들 공개됐습니까? 네, 뭐 8K TV가 정말로 크고 화려하고 재미있고요. LG의 OLED 8K TV하고 삼성의 이제 QLED 8K TV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람객의 입장에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오히려 이제 8K TV가 잘 눈에 안 띄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삼성은 292인치 초대형 더워를 전시했어요. 사람들 치는 다 거기 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LG는 이제 전시장 천장에 새로운 물결이라는 물결 모양의 초대형 디스플레이를 이제 설치를 했거든요. 네. 플렉서블 OLED. 그래서 보고 있으면 뭐 몸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당히 멋있는 디스플레이인데 네. LG나 삼성이나 그렇게 어떤 그 미래 디스플레이 두 개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8K TV보다는 또 그쪽에 많이 또 관람객들이 뭐 이런 면도 있습니다. 8K도 그럼 이제 지나간 기술이 된 겁니까? 벌써? 우리가 이제 구매하는 제품은 이제 8K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래형 디스플레이를 이미 내놨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뭐 주목받을 수가 없겠네요. 네. 네, 뭐 관람객들의 관심은 이제 그쪽으로 가 있고요. 그렇죠. 실제 이제 구매할 때는 또 8K TV를 많이 구매를 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어쨌건 대중화되고 사람들이 구매하고 싶은 건 8K TV니까 LG전자하고 삼성전자가 서로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주도권 싸움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네. 재밌는 부분은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LG나 삼성이 서로 소모적인 경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그걸 좀 다른 면으로 좀 봤으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이 애플하고 스마트폰 경쟁을 할 때 애플과 삼성의 2강으로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미국 2020년 미국 시장 조사를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K TV, 4K TV가 올 한 해
판매량이 약 12%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8K TV 시장은 새로 생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출 성장은 2%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TV 판매량이 늘어나지만 동시에 가격이 나가 같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동안은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LG랑 삼성이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뉴스 자체가 LG 삼성 뉴스로 다 채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두 업체 삼성과 LG가 TV 시장을 주도하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시장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면 네.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싸움이 결국은 시장 활성화의 도움으로 이어진다면 소비자도 네. 좋고 또 업체들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또 관련 업체들이 네네. 또 많이 있잖아요. 그쵸, 함께 그쵸. 네 좋은 바람을 좀 불러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교수님이 네.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CES 2020에 눈여겨봐야 할 건 자동차다. 이 이야기 좀 해보죠. 네네. 현대차가 네. 개인용 비행체 콘셉트 모델인 SA1 이렇게 읽습니까? S-A1? 네, 이걸 공개했는데 네. 이게 하늘을 나는 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플라잉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는 차인데 날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현대가 되는 SA1은 날 수 있는 차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인용 항공기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개인용 항공기인데 가능- 네. 날 수 있는 차는 네.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날 수 있는 차라 그러면 이제 그 오해를 하시는 게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차가 변신해서 날아가는 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영화처럼? 그런 건 그렇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네, 뭐 어느 이게 정도 어떤- 납니까? 네, 드론처럼 드론처럼. 수직으로 떠서 갈 수 네. 있는 거죠. 네. 수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떠서. 지금 많이 질문 나오는 게 헬리콥터하고 무슨 차이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헬리콥터하고 차이를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날개가 많아서 날개가 하나 정도 이제 고장이 나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소음을 많이 줄였어요. 네, 소음을 많이 줄여서 소음을 줄이는 설계를 통해서 도심에도 이제 갈 수 있도록 이런 컨셉을 넣는 거죠. 심해지는 교통체증을 정말 획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싶은데 이걸 3년 뒤에 네네네. 상용화하겠다고 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2028년으로 발표하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근데 의외로 플라잉카는 좀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존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같이 공존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플라잉카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자유롭거든요. 물론 이제 도심에서 그게 가능한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좀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여러 제도적인 예,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기술적으로는 일단 플라잉카는 사람이 운전을 하거든요. 네.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가 이제 제시한 비전을 보면 1층에는 자율주행 셔틀이 정차를 하는 거죠. 쭉 네. 와서 정차를 하면 그 약간 이제 높이가 높은 위에 지붕 부분에 이제 플라잉카가 있다가 그 플라잉카를 타고서 이제 날아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셔틀과 플라잉카를 통해서 이제 도시 어떤 막히는 교통 체증이나 이런 문제들 해결해 보겠다 이런 네. 컨셉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개인용 비행체 컨셉 모델인 이 자동차를 공개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소식만으로 놀래고 있지만 우버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하늘을 나는 플라잉 택시와 대중교통까지 모든 모빌리티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네, 우린 네, 좀 네. 뒤떨어진 부분이고요. 좀 부럽기도 해요. 예, 플라잉카 산업은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협력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글로벌 협력이 많이 필요한데 어제 이제 현대가 우버 엘리베이터하고 같이 협력을 발표를 한 거죠. 예. 또 우버 쪽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런 자기들이 진행하는 그런 플라잉카 산업에 있어서 자동차 업계로서는 현대하고 처음 협력을 하게 돼서 상당히 기쁘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가 우버하고 같이 협력하기로 발표를 했군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조금 더 이 부분에 속도가 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LG 얘기도 해봐야죠. LG에 커넥티드 카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거 어떤 겁니까? 네네네.
네, LG가 이제 이번 전시회에서 이제 새롭게 커넥티드 카를 하나 전시를 했거든요. LG 전시장 들어가면 가운데 이제 커넥티드 카가 하나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차는 그러니까 뭐 LG가 차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 실내 공간을 강조를 하는 거죠. 아, 그 네. 스마트 홈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아하. 그런 커넥티드 카고요. 그래서 그 실내 공간 안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면 조그맣게 이제 옷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자동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하고요. 네. 안에 들어가면 차량용 냉장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도 이제 꺼내 마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커넥티드 카의 가장 큰 핵심은 커넥티드, 역시 그 디스플레이가 될 텐데요. LG가 그동안 그 TV에 쓰던 웹O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TV에서 쓰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자동차도로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 쓰던 부분보다 기존 TV에서 쓰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져왔기 때문에 더욱더 화려하고 뛰어난 성능을 가진 그런 디스플레이 효과를 사용자에게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롤러블 TV처럼 스크린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뭐 자율주행 모드에서는 스크린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운전할 때는 스크린이 또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디스플레이, LG가 가진 디스플레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적절히 조화된 좋은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게 자동차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LG의 커넥티드카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LG는 이 가전제품에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CES에서 네. 북미 관람객들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눈에 띄는 가전제품들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LG. 네. 오늘은 정확한 영어 이름은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요. 네. 식물 재배기라는 컨셉이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빌트인으로 쭉 이제 들어가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냉장고처럼 생긴 문이 한 5개 정도 있다고 보면 네. 하나에는 냉장고가 들어가고요. 하나에는 와인을 보관하고요. 그리고 한 2-3개 정도에는 식물들이 자라는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냉장고가 온도를 낮춰주는 거라면 식물이 잘 자라도록 온도도 조절하고 습도도 조절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상추를 키워서 먹기도 하고 이런 재미난 개념을 하나. 비닐하우스네요. 냉장고가.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미래형 가전의 측면을 또 하나 재미있게 소개를 했습니다. 와, 교수님 거기 계시면 진짜 다른 세상 사시는 것 같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빨리 사고 싶은데요, 그 제품을. 재미있습니다. 네. 네. 오늘 현지에서 교수님 따끈따끈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감사하고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 따끈따끈한 또 현장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스베가스에 있는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였습니다.